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내십시오. 저희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롱을 떨어드리겠습니다. 네, 할로윈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분위기가 기분이 너무 안 나. 할로윈 공포의 날이야. 그러네요. 와, 진짜 오늘 완전 뭐야 이거. 야, 진짜 오늘은 좀 너무 의외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생일이시잖아요. 생일빵 축하드립니다. 생일빵 제대로 맞으셨네 오늘. 진짜 난 생일 안 하고 그냥 보안만 해줬으면 좋겠어 오늘은. 뭡니까 그쵸, 이게 지금 도대체. 오늘. 야, 참. 많은 분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이건 좀 이상한데? 몇몇 이유는 있지.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저기가 장외에서 아마존이 작살이 났고, 그 다음에 머크 치료제 곧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해당 뭐 넘어질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게다가 보험주는 왜 금리 올랐는데 왜 빠져? 그러게요. 논리가 없어. 이거는 그냥 공포감이 시장을 좌우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요거 모자 계속 쓸 거예요? 벗고 할까요? 예. 근데 네. 오늘 뭐 준비했습니까? 우리 재롱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제가 힘드신 오늘 분들을 위해서. 응? 뭐 준비한 건 네? 없고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대머리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머리가 더 티가 나요. 모자 썼을 때 얼마나 어려 보입니까, 그죠? 오늘 모자 쓰니까 타고 지천명 같이 안 보이지. 근데 벗으니까 오 할아버지 뭐 이런. 네. 왜 이렇게 자폭을 하세요 오늘?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지 풀릴 것 같아. 예. 참. 오늘 근데 또 채권 시장은 진짜 주식시장보다 더 했어. 그렇죠. 그건 더 했어. 훨씬 더 지옥이었습니다. 박종현 박사님 무상할까? 좀 힘드시겠죠 당연히. 옷 벗는 거 아니야 이번에? 응? 아이고 그렇게까지. 아니 진짜 이거 몇 명 옷 벗겠어. 채권 보유 많았던 사람들은 지금 거덜났잖아. 왜냐하면 저 혹시 저기 그 퇴직연금이나 IRP나 이런 데 들어있는 채권 어쩔 수 없이 채권을 하게 만들어 놨잖아. 그렇죠. 30%. 내가 진짜 작년부터 채권 시장 안 좋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채권을 해야 되지. 안정성을 위해서. 채권을 지금 채권 수익률 보셨어요? 아니 채권 단기채도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니 펀드가 1년 누적 마이너스야 지금. 예. 연초 YTD 1월 대비.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는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날라면 가입 안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의무 가입을 해놓게 만들었잖아. 그게 그렇죠. 마이너스 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무 가입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퇴직연금에서 30%는. 물론 현금을 30% 갖고 있어도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한 장이었는지. 그럼 채권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아수라 장이지 지금. 네. 뭐 지수로 보면은 이런 하락세 정도는 그래도 견뎌보긴 한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종목 수가 빠진 종목이 너무 많죠. 1000개가 넘었어요 양시장 모두. 예, 오늘 코스피가 1.3% 하락, 코스닥이 0.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가 3,000 깨졌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깨졌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 코스피에서는 1조 2천억 넘게 매수를 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1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8천억이나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3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네. 기관이 코스피에서 4,7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사실 뭐 외국인과 크게 팔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외국인이 300억 정도 사면서 개인만 좀 팔았는데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훨씬 더 많이 빠졌던 건 바이오 업종이었는데요. 머크 치료제가 영향을 좀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FDA가 이제 11월 30일 날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능 데이터를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FDA 심사 승인 결과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죠. 최근에 그리고 머크는 이제 다른 제약사들이 이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MOU를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백신 만든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회사들은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아서 개발도상국들한테는 백신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코로나 치료제는 이제 그래도 좀 많이 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 역시나 엿먹은 건 맞네. 바이오 회사들은 엿먹은 거야. mRNA 하는 그 사실 mRNA 메신저 RNA라고 표현하는 mRNA 기술로 이번에 모더나라든가 이런 데서 바이오엔텍에서 이번 코로나 치료제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치료제 영역의 한 절반 넘게가 mRNA 기반의 의약품으로
바이오 의약품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그 많은 돈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공짜로 나를 수는 없는 입장이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치료제 기존 제약사 쪽에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만 받고 쫙 이거 사용 협약을 한다는 거는 팔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야. 약간의 로열티만 내라.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로열티를 아예 안 받을 것 같아요. 엿 먹었네. 그러니까. 네. 엿 먹었어. 네. 그럼 그 인류 전체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에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공동 부유했네. 공동 부유. 그렇죠. 지금 머크 주가를 보면 한 6% 상승했더라고요 어저께. 저는 이렇게 공짜로 준다는데 그렇게 오를 일이 있나 싶긴 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국내 백신을 아직 개발 중인 회사들은 특히나 더 타격을 받겠죠. 그렇죠. 네, 이미 개발한 회사들도 그렇고요. 그 셀트리온은 이제 마찬가지의 치료제인데 이 경구용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삼형제들이 한 6-7%씩 다 하락을 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6% 하락을 했고 유바이오로직스는 2.7% 하락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어제 좀 많이 빠졌었고요. 네. CMO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1.7% 하락, 바이넥스도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아요. 3사 합병 때문인가요? 네, 다 걱정이 많아요. 자세히는 못 얘기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채권 시장 얘기했었는데요. 채권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에가 이제 한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고요. 아래쪽은 3년물 국고채 금리입니다. 미친 거지. 네, 미국 10년물이 지금 1.6 다시 돌파를 했거든요. 네. 한국 10년물이 최근에 변동성이 저거 약간 주식 차트 보는 것 같은 저 거꾸로 느낌인데요. 보셔야 돼요. 저 차트를 뭐 좋네 위 우상향했네 하지만 저 가격은 거꾸로 저 정반대로 찍어서 밑으로 뒤집으셔야 가격 흐름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어저께 갑자기 이렇게 밑으로 확 빠졌었잖아요, 금리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다시 싹 반등했는데. 그 앞에 보면 꼭지가 있잖아. 저때 패닉셀 나온 거거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던진 거야. 네. 그래서 여러 뒤졌지. 그러고 나서 올렸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잘못 팔았다고 다시 샀으면 오늘 또 죽은 거야. 그렇죠. 어제 저 패닉셀하고 다시 샀던 사람 오늘 또 팔았으면 자리 보존하기 힘들죠. 그렇겠죠. 그럼 한 1년치 까먹을 것 같은데. 1년치 이상 까먹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 참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야, 저는 진짜 위로를 받읍시다. 야, 이거 참 나쁜 건데 남이 안 되는 거 보면서 박 박사님 밥 사줘야 되겠다. 근데 또 의외로 잘 대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네. 이게 채권 트레이더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이제 채권으로 이제 보험금을 운용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 2, 3일에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네. 미국 금리를 보니까 이제 뭐 금리 인상 기대감도 이제 땡겨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내년도 9월 이전으로 83%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보는데 두 번에서 세 번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네.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씩 줄여서 22년도 한 중순쯤에는 마무리 된다는 게 지금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6월이죠, 대략. 네, 다시 돌아오고. 지금 우리 말만 해. 계속 금리 얘기만 하고 금리 있네요. 얘기해서 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약간 멘붕에 빠졌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하고 친한 한 20년 투자를 성공한 자기는 실패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배진환 대표가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쯤에 올라가게 될 텐데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돼 보이지만 좋은 기업이라면 시간이 되면 반드시 반영을 합니다. 가격에 반영을 하고 반드시 우리한테 리턴을 줘요. 근데 그때까지 중간중간에 꽤나 어려운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잘 버텨내는 맷집도 어떻게 보면 실력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시멘트주들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1.2% 정도 오르면서 업종 상승률 1위 기록을 했는데요. 한일 시멘트가 14%, 아시아 시멘트 5%, 한일 현대 시멘트 5% 이렇게 올랐는데 뭐 딱히 뭐 큰 이슈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도심 공공주택 사업 본격화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는 것 같고 8월부터 이제 건설주 수주도 좀 늘어나면서 네. 좀 하락장에도 이렇게 잘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그렇지만 건설주도 오늘 잘 방어를 했어요. DLH가 2% 상승, GS건설, 뭐 현대건설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시멘트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잘 상승하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주들도 그래도 오늘은 좀 장 중에는 많이 반등을 했었는데 많이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많이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일단 사상 최고치에 달했죠. 네. 그리고 바이든의 인프라 예산안이 반토막 나긴 했지만 기후변화 관련된 예산은 큰 변화 없이 5,550억 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KB증권에서는 오늘 LNF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북미 공장 투자가 가시화된다. 한국과 유럽향 양극재 캐파가 2025년에 기준으로 원래 예상이 20만 톤인데 35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치를 올렸고요. 네. 당연히 목표가도 1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크게 73%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27일에 이제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LNF가 테슬라 공동 창업자 그 스트라우벨이 설립한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있어요. 네, 있었죠. 레드우드 머트리얼즈 여기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리튬이나 코발트 이런 소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향후 10년간 캐파도 연평균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이걸 36% 성장으로 추정치 상향시켰습니다. 좋은 거네. 그 핸드폰 100대인가? 120 대인가 가지고 와서 배터리 분해하면 그 코발트로 자동차 한 대 만든답니다. 네. 코발트 양이 그렇게 있대요. 많이 필요하네요. 아니 이게 아니고 많이 필요한 게 아니지. 배터리 10개, 100개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핸드폰 100개는 얼마 안 되는데 핸드폰에 쓰이는 배터리의 코발트의 양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발트를 분리해내면 자동차 한 대에 쓸 수 있으니까 10억대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코발트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코발트 하니까 또 콩고의 어린이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거 생산하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글로만 읽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못 봐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네. 네. 인권 다큐멘터리로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예. 기계로 쉽게 채굴을 할 수가 없는 건물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CATL이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을 했는데요. 장중에 보니까 6%가량 상승도 했더라고요. 테슬라가 45기가와트시 규모로의 배터리 예약 주문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모델 3랑 모델 Y 정도로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80만 대 정도로 나오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전 세계 판매한 대수가 62만 대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주문을 했죠. 지금 저기는 CATL은 사상 최고가예요. 네, 5% 상승했습니다. 네. 네, LFP 배터리들은 뭐 정말 좋네요. 오늘 에코프로가 7.4% 상승했고 SKC가 한 4%, 솔루스 첨단 소재 2%. 나머지 뭐 소재주들은 그냥 뭐 플러스 정도 그냥 보합세 근처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판세를 이제 굳히기를 들어가겠다. 2025년까지 굳히기 들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거의 맨날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가 오늘 또 14% 상승을 했는데요. MOU를 체결했습니다. NHN과 블록체인 사업 MOU를 체결했는데 이제 NHN이 보유한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위메이드의 계획이었잖아요. 이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원래는 이제 각 자기 게임 한에서만 뭐 현금화를 시키든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위믹스 플랫폼 안에 다른 게임사들도 다 참여를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기술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각자 자기 플랫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공들여서 해온 거라서 뭐 자체적으로 자체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을 제치고 코스닥 5위에 달성을 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6조가 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위메이드가 자회사 위메이드 맥스가 있는데요. 6% 상승했고요. 이번 달 상승률 1, 2위가 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가 차지했습니다. 각각 161%, 121% 상승을 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네요. 네. 예, 그리고 SM 자회사 디어유라고 있잖아요. 공모가 희망 밴드가 있는데 그 상단을 8% 정도 초과해서 26,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디어유는 이제 팬덤 메신저인 버블을 운영하는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이고요. 메타버스 탑재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한 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요. 1763곳이 참여해서 2000대 1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코스닥 3위 IPO 기록입니다. 네.
뭐 요즘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블록체인 연계한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핫한 시장입니다. 뭐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버스 지금 중심으로 바꾼다는 한판이니까. 네. 좀 난리지 지금. 난리죠.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하고 난리 날 것 같아. 근데 페이스북의 방향성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람을 더 많이 오랫동안 시간을 잡아놓는 게 핵심이잖아요. 페이스북 사업 모델에서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거기 머물게 하느냐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야 시간이 좀 더 많이 머물 수 있게 되겠죠. 네. 네, 이 디어유는 11월 1일부터 2일에 일반 청약 예정이고요. 오늘 엔터주들도 잘 방어를 했습니다. 네, YG 엔터가 3% 올랐고요. 다른 SM, 하이브, JYP는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디어유는 잘 알아요. 그러신가요? 저희 그 이펙스의 네. 미씨하고 제가 아주 가깝잖아요. 지천명이니까 이제 밝힐까? 이 친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제 좀 뜰 것 같아. 이번에 새로 곡이 나왔어요. 사실은 오늘 장만 떴으면 내가 춤도 추면서 이거 노래에다 춤도 추려고 했거든. 장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춤추면 갱옥 먹게 생겨가지고 내가 참는데 노래 진짜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저기 연예인 한 명에 이렇게 4,900원인가를 내면은 그룹핑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막 하면 한마디씩 하면 요 애들한테만 요 그룹 팬들한테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메신저가. 연예인이 쓴 메신저가요? 그러니까 연예인 한 명의 그 그룹 메신저 방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수익 모델이지 엔터테인먼트 회사한테는. 네. 그러네요. 이것도 캐시카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게 갑자기 뜬 거예요. 네. 원래 카카오텍 때문에 거의 망할 뻔한 회사잖아요.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공시를 냈는데요. 키파운드리를 17년 만에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5,758억 원에 인수한다고 하고요. 키파운드리는 국내 8인치 파운드리 업체고 LG 반도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70년대에. 그리고 99년도에 현대 반도체와 합병하면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됐고요. 이후에 2004년에 하이닉스가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비메모리 사업부를 떼어서 매그나칩 반도체를 설립을 했고요. 이거를 해외 상호펀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키파운드리는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만 떼어낸 회사이고요. 작년 3월에 PE에 매각이 됐었습니다. 현재 이제 8인치 기반으로 PMIC라는 전력 반도체. 이게 쇼티지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렇죠. DDI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그다음에 MCU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 쇼티지 나는 거네. 그렇죠. 기존 자회사가 또 파운드리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SK 하이닉스 시스템 IC하고 굉장히 비슷한 웨이퍼 처리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파운드리 생산 능력은 기존 대비 한 2배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프라이빗 에쿼티 떼돈 벌었네. 그렇죠. 저기가 제일 돈 많이 벌었네. 지금 이 흐름도에서 최고 돈 많이 버는 PE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1.2%, 3.3%씩 그래도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너무 애석한 대목이에요. 얘네 두 개가 살았으면 저는 시장이 살았을 거라고 봐요, 오늘. 근데 얘네가 죽어가지고 시장이 조금 또 미궁에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 3분기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7,690만 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안 좋네. 예, 지금 뭐 부품 부족해서 뭐 공급 달리는 거는 뭐 원래 기정사실이었고 수요까지 지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마켓시어는 비보하고 오포가 23%, 20%로 1, 2위 차지했고요. 화웨이에서 분리된 아너가 14.7% 나왔습니다. 거의 뭐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 같은데요. 네. 2분기에 7.7%였는데 2배 이상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샤오미가 빠졌네 그럼. 샤오미가 4위로 밀려났고요. 14%. 5위가 애플 13%. 삼성은 안 보이네요. 안 보입니다. 폴더블 잘해야 되는데 폴더블 잘 나가고는 있대요. 그렇죠. 폴더블 관련 회사의 3분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했더라고요. 네, 많은 실적 기여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존비즈온이 지금 역대급 공시 사고가 났습니다. 3분기 순이익을 27일에 공시를 했거든요. 16억 원 났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주가 확 빠졌겠네. 컨센서스가 한 140억, 150억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16억을 내니 당연히 주가가 떨어졌겠죠. 그렇지, 개폭락했지. 이틀간 걸쳐서 한 17% 급락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정정 공시가 났습니다. 네. 순이익이 16억이 아니라 109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공시가 났습니다. 잘못 기재를 한 거죠. 근데 뭘 잘못했어?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누락시켰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자기 주식 처분이익만 누락시킨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뭐 100억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가 하락 후에 이제 매도한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서 뭐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요. 잘못된 공시에도 법적인 책임은 아마 없을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그렇지. 있습니다. 잘못된 공시에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저걸 가지고 법적 책임을 묻기는 좀 애매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잠정 실적 공시라는 거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요. 근데 수급상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27일 그때부터 뭐 계속 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만 이제 순매도를 했고요. 내용이 별로 조금 애매한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설명이 부족해요. 이게 재무제표를 다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시를 못 봤는데. 아니 109억, 16억인데 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순이익이야? 자기 순이익은 처분 맞지. 이익이요? 맞는데 예. 아니, 난 순이익의 질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약 100억 원 좀 안 되는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면 진짜 안 좋은 진짜 거죠. 109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진짜 안 좋은 거라. 네, 사업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80억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고 예를 들어 20억이 순이익이면은 질이 너무 나쁜데. 질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게 109억이 나왔어도 이게 온전히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었다고 해도 컨센서스에 좀 많이 못 미치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아요. 시간 외에서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대표적인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이런 회사에서 이런 황당한 실수가 나왔다는 게 조금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 이해가 덜 됩니다. 이해가 덜 돼요. 이해가 덜 되세요? 단순하게 실수 맞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덜 되네요. 네. 뭐 일단은 뭐 실수라고 보는 게 아니 실수여서 이렇게 해서 다 밖에 아니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등재를 안 했어요. 이거는 좀 이상하네. 네. 예.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장이 힘들었는데요. 네. 금요일에 이렇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또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수급적으로 지금 조금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2,900까지 갔었을 때 신용이 안 털렸어요. 별로. 2조인가 3조밖에 안 3조 줄었죠. 신용이. 그러니까 22조 상황에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 66조로 이제 60조 중반대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여전히 신용이 좀 꽤 많은 상황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러다가 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많고 외국인은 연기금 계속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수급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또 위안이 돼요. 너무 많이 빠졌구나. 너무 싸구나. 실적으로 보면.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